너의 이름은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이름 따라간 마을의 운명. 지금 보신 곳은 경북 문경의 경천호입니다. 인근 70여 개 마을의 농업용수를 제공해 문경의 젖줄로 불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 경천호 인근의 한 마을이 경천호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마을이 어쨌든 경천호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소는 인공호잖아. 인공호죠. 아 근데 이제 먼저 그 이름을 쓴 애가 있다는 거야. 뭐야, 어디야? 까마득한 먼 옛날 무드리라고도 불렸던 이 마을. 근데 예로부터 우리 마을이 넓은 벌판에 물이 차서 수면이 평평하게 된다는 뜻이라지. 물은 무슨 물? 마을에 물줄기도 흐르지 않는구먼. 이름 다시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런 풍설이 돌았습니다. 왜냐? 무드리 마을의 원래 지명이 바로 물수 평평할 평, 수평리였기 때문입니다. 물도 없는 데인데. 물도 없는 데인데. 어...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저 낭설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거짓말처럼 1986년 경천댐 준공과 함께 수평리에 계곡형 저수지인 경천호가 조성됐고요. 40여 가구와 초등학교가 있던 조그만 마을 일부가 수몰됐는데요. 정말 먼 선조들이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신기하게도 수평리라는 이름대로 평평한 물, 저수지가 마을에 생겼고요. 와, 수평리는 정말 물이 평평한 마을이 됐습니다. 진짜 물이 평평하다, 저기. 신기하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지명 따라 마을이 생긴 게 아니라 지명대로 마을의 운명이 결정이 된 거네. 그런 거죠. 오. 근데 진짜로 저렇게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 네. 숫자가 들어가는 이름 쓰는 경우 되게 흔하지 않거든요. 정말 드문 일인데 그러게. 여기 있었던 거죠. 이름에 힘이 있나 봐. 네. 이 모든 건 조상들의 선견 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름의 힘을 따라간 마을의 운명이었을까요? 너의 이름은 19, 14위를 공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위험하다. 미국 위스콘신주 벨로이트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특이한 이름 때문에 어딜 가나 숱한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 이름이 그게 뭐야? 너희 엄마 마약 중독자야. 너 이름 진짜 웃긴다. 아, 넌 집에서 물 대신 콜라만 마신다며? 소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리화나 펩시. 와, 마약과 와. 콜라가 연상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왜 그렇게 와, 진짜 별명에도 기분이 나쁜데. 애기 이름을 왜 저렇게 지어? 마약 이름을 왜 굳이 애 이름으로 붙였을까? 어떻게 저렇게 짓지 이름을? 그녀는 대체 왜 이런 이름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알고 보니 그녀의 부모는 여유와 낭만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영혼, 이른바 히피 세대였습니다. 당시 히피들 사이에서 마리화나라는 마약을 한대 피우고 콜라를 마시는 것이 그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딸에게도 자유로운 낭만을 담은 이름을 선물하고 싶었던 어머니. 딸, 이 이름이 너를 세상 곳곳에 데려다 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이름 때문에 매번 놀림의 대상이 됐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기회로 바꿔서 오히려 이름 덕분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마리화나 펩시라는 이름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름과는 반대로 학창시절 마약의 유혹을 단호히 떨쳐냈고요. 이름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들에게는 포란 듯이 높은 성적으로 증명. 모범생으로 바르게 자라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이름에 대한 편견이 난무하는 걸 재차 느낀 뒤 그녀는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녹여서 이름 관련 논문을 발표, 교육학 박사 학위도 취득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잘 돼서 나중에 웃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저분 힘들었겠어. 진짜 조금만 잘못해도 이름과 묶여서 놀림 받았겠다. 그래. 저분이 대단한 거야.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어쨌든 결과적으로 참 잘 됐습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낭만을 담은 이름 마리아나 펩시. 어머니가 선물한 이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녀는 세간의 편견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너의 이름은 19, 8일 공개합니다. 이름만 말하면 뭐뭐 가는 남자.
콜롬비아 출신 40대 남성 레네 마르티네스 구티에레스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경찰입니다. 주변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해서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신분증? 안 되는데. 또 감옥 가기 싫다고. 왜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감옥을 가? 2010년 11월 사업을 준비하던 구티에레스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범죄 경력 조회서를 때려다가 곧바로 체포. 무려 8일 동안 구금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의 이름이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페루 국적의 마약 카르텔 조직원과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까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개명해야겠다. 생년월일까지 똑같으면 당연히 의심을 하죠. 경찰 입장에서. 그치. 같은 또 중남미권이고. 거기다 적색 수배령이면 조회할 때마다 그 뜨는 거야. 당연히 뜨지. 당연히 뜨니까 일단 체포해서 자세한 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걱정한 구티에레스는 콜롬비아 주재 페루 대사관, 인터폴, 심지어 대법원까지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도 2023년에도 아이고. 구티에레스는 13년 동안 총 3번이나 이름 때문에 투옥됐습니다. 아니 근데 페루 대사관, 인터폴, 대법원까지 찾아가서 설명했는데 6개월도 안 돼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는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아닌 모르는 거라도 좀 해놔야 되는데 그냥 계속 걸리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심을 받은 게 아니라 투옥이 된 거잖아. 감옥을 그냥 가져 넣어버린 거야. 근데 이건 진짜 개명해야겠다. 이건 개명해야 돼. 왜냐면 저 적색 수배령이 저게 안 없어질 거라고요. 바로 안 풀리지. 처음 구금된 뒤 이듬해인 2011년 3월 구티에레스가 근무하던 회사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은 구티에레스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체포. 아유. 심지어 이번에는 콜롬비아에서 악명 높다는 라 피코타 감옥에서 2달이나 옥살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보상도 안 해주나?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구티에레스는 결국 콜롬비아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자, 콜롬비아를 떠나 약 10년간 별탈 없이 미국에서 생활하던 구티에레스. 2023년 1월 콜롬비아에 계신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조국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착륙과 동시에 인터폴이 출동. 이름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 구금. 또다시 억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 구티에레스는 무려 석 달 뒤에야 겨우 풀려났지만 아버지 어떻게? 억울하게 구금된 사이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에이. 야 이거 어떻게 보상? 이게 나라가 어떻게 보상합니까 이거를? 저 사람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야,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못 본 게 그게 얼마나 마음에 남을까? 이름 때문에 3번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구티에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름 때문에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요. 다시는 콜롬비아 땅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너의 이름은 19, 6위를 공개합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그 이름의 비밀.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무려 91.56%를 차지, 매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바로 G사, 구비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세계 최대 검색 엔진 G사의 이름은 대체 무슨 뜻일까? 어디서 유래됐을까? 저게 이제 뭘 찾아보다라는 단어로 아예 쓰이잖아요. 아예 이제는 그렇죠. 정사가 돼버렸는데 네. 저는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뜻이 없다. 네. 약간 저거는 뜻은 몰라도 어감은 좋아. 귀여워. 발음도 입에 딱 쉽고. 붙긴 하지. 입에 딱딱 붙잖아.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G사의 이름은 사실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로부터 비롯됐다는데요. 1996년 당시 스탠퍼드 대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방대한 웹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뱅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개발하는 검색 엔진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새 이름을 고민했고요. 이에 동료 대학원생이었던 샨 앤더슨이 낸 아이디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루니까 10을 10에 100제곱한 수. 구글 플렉스 어때? 오, 그거 좋은데 대신 그거 너무 기니까 10의 100제곱인 구골이 좋겠다. 이 세상의 모든 웹페이지를 품겠다라는 포부를 담아서 무한한 수를 빗대 표현하는 구골이라는 이름을 고른 건데요.
근데 구골이잖아요. 왜 구글이 됐죠? 당시 시안 앤더슨은 구골이라는 이름이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했는데요. 그런데 시안 앤더슨이 실수로 구골 스펠링인 GOOGOL 대신에 GOOGLE로 잘못 기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 레리 페이지는요. GOGL이? 그거? 오히려 입에 쫙 붙는데? 오히려 좋아. 오타로 잘못 기입된 이름을 공식 이름으로 땅땅 등록했고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잘못 써진 오타는 전 세계인들에게 필수적인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 대박이다. 잘못 기입한 거구나. 오타가 시작이네. 오타를 낸 거죠. 골 될 뻔했네. 야, 실수가 역사가 됐네. 실수로 잘못 기입했던 이름이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이름이 됐다. 우리는 미처 몰랐던 검색 엔진의 탄생 썰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쉽고 3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같아진 사연은 어느 곳에든 이름 묻고 대답할 일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베일리예요. 네. 그러면 성은요? 네, 베일리예요. 이름 말고 성이요, 성. 베일리예요. 이름 하나 묻고 대답하는 일인데 마치 동문서답하듯 실랑이가 펼쳐진 상황. 혹시 미들네임도 베일리 아니야? 베일리. 근데 사실 그렇게 이름 짓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패밀리 네임이 베일리인데 딸을 베일리라고 이름 짓지 않지 않겠어요? 좀 이것도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자, 그녀의 이름은 베일리.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나 싶으시죠? 그녀의 이름이 원래 베일리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나타난 운명적인 사람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Bailey. My husband's last name is Bailey, and so in 2020, when we got married, I became Bailey. 외국에서는 이제 남편 가족의 이름을 바꾸잖아, 성을. 그렇죠. 맞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사실 베일리는 결혼 전 뭐? 자기 성이 베일리였어? 왜 말 안 했어, 자기야? 우리 운명인가 봐.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성이 베일리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데요. 자기 이름과 같은 성을 가진 남자에게 운명적으로 끌린 걸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문화가 있다 보니 베일리라는 남편의 성과 베일리라는 자신의 원래 이름이 합쳐져서 안녕하세요. 저는 베일리예요. 훨씬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과 이름을 똑같이 쓰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 보니 운명적 이름 에피소드에 사람들의 반응 대폭발! 15만 개에 달하는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흥미로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래요, 이거 되게 많았을 것 같아. 가능하겠다. 근데 뭔가 운명처럼 만났다는 생각 했을 것 같아. 좋을 때 이런 사인이 있으면 더 좋죠. 또 솔직히 자기 이름 자기한테는 제일 예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더 좋아했을 거고. 베일리. 결혼한 뒤 성과 이름이 같아진 베일리. 이름 공동체 되어 영원히 서로 사랑하세요. 너의 이름은 쉽고 2위를 공개합니다. 그 마을이 이름을 바꾼 이유. 독일 국경 인근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서북부의 한 마을. 인구가 1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이 마을은 뜻하지 않은 세간의 관심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여보세요? 거기 마을 이름이 진짜 그거예요? 이런 장난 전화까지 빈번하게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을 이름이 또 아주 재밌는 이름인가 봐. 깨나 보다. 제가 이 마을 이름을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래서요. 사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독일 전문가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이. 읽어주세요. 후킹. 아니, 영어 단어를 몰라요? 독일어로 읽어주세요. 독일어 발음. 독일어는 유가 우입니다. 아, 그래요? 어로 발음이 안 되고 영어식의 편견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면 뭐라 읽겠어요? 후킹. 미국 사람인데? 후킹. 이거 어떻게 이러냐? 이게 합성 아니에요. 어? 하지만 설마 진짜 마을 이름을 욕설로 지었겠습니까? 독일식으로 읽으면 우리 오 기자가 말한 것처럼 후킹이라고 발음하는데 후킹. 욕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미쳤다. 이 후킹이라는 마을의 지명은 6세기형의 포코라는 귀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무려 18세기부터 이어졌던 유서 깊은 이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곳에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마을 주민들은 푸킹의 철자 FUCKING가 영어권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구나.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 사실. 저거는 뭐 마을 이름이 우연의 일치인 거지 뭐. 이 의도치 않은 사람들의 관심에 주민들은 참을 인. 어찌 보면 마을 홍보도 되는 셈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꾹 참아왔지만요. 도로 표지판을 훔쳐가고 심지어 마을 표지판 앞에서 외부인 남녀가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사건까지 발생. 아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다. 저건 못 참지. 선 넘네. 마을 이름 때문에 여러 불상사가 계속 발생하며 관광객들의 지나친 관심과 조롱은 계속됐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마을 이름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과 마을 이름을 바꿔야만 한다라는 의견이 충돌. 설왕설래를 거친 끝에 2020년 11월 지역의회는요. 마을의 공식 표기를 FUGGING 영어 발음으로는 fogging으로 바꾸기로 의결. 결국 마을의 이름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바꾸려고 확 바꾸지 또 퍼깅은 뭐야? 이게 글로벌이 되기 전에 아무 문제 없었던 게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마을 이름을 당당히 말 못했던 주민들. 이젠 당당하게 밝히세요. 푸깅이라고요.